은퇴 후의 삶, 세 가지 변화 키워드가 있습니다. 2020 고령자 통계 2부를 소개하는데요. 인구, 건강, 소득, 사회문화 속에서 나타난 은퇴 후 삶에 미칠 비즈니스, 라이프 관점의 세 가지 변화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증가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역별 특성을 보시면 세종시처럼 굉장히 젊은 도시가 있는 반면 전남처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회들이 경북, 전북, 강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인구 추이를 보게 되면요. 구성비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물론 노년 부양비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점차 생산 연령 인구인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 그것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과 시니어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인한 세대 소통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 구조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여성의 구조들도 더욱더 누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고령 사회가 됐을 때 여성분들이 최소 5년, 6년 더 사시는 이런 비중이 누적이 됨으로써 큰 사회적인 변화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구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노인 가구에 있어서도 1인 가구가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비중은 점차 33.6%로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대는 고령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1인 가구이거나 특히 나중에는 노년에 여성분이 더 살기 때문에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특히 건보가 잘 돼 있는 부분도 큰 기여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대 여명 65세 기준으로 약 여자인 경우에 22.8년을 더 사신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진료비와 이런 부담이 늘어납니다. 개인 진료비가 약 연간 448만원 정도지만 실제로 건보 혜택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인 가구로 하면 200만원 정도가 돼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비중,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재원 지출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 그리고 진료를 줄이는 것, 그리고 비용이 많은 구조인 1차, 2차 진료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화, 정책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령자의 사망률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당뇨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차근차근 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에서도 보다시피 이 폐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가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득에 있어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OECD 기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률이 32.9%를 차지합니다. 비록 노인 일자리가 그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말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약 월 30만원 정도를 받는 그 비용 구조가 시니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산 구조를 보면요. 50대, 60대 변화를 보시면 타 연령 대비 부동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시니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특히 50대랑 60대를 비교해보면 50대에 있어서는 그 저축이라든지 기타 실물 자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도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자금이 몰려온다라는 기사들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니어들 중에 암호화폐 열풍 때 그때 많이 간 시니어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현금 흐름을 위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금융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만드는 이러한 변화들이 조만간 금융 쪽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타 인권 침해 차별 집단에 있어서도 노인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불안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감도가 세지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매력 소비자, 즉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느냐라는 여력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현금 흐름을 많이 쓰는 경우보다는 자산이 많을 경우에 큰 폭의 소비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를 늘리는 것은 작은 돈이라도 흐르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구조로 보면 공적연금의 수혜자는 약 현재 5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을 받는 분들의 비중이 약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금은 비싼 소비성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조금씩 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약 이 45만 명부터 시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탑티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망 이런 산업이 있고 중간이 아직은 현재는 좀 비어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시장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최저 주거 기준이 약 3.9%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의 구조가 불편함을 느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개조 사업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본의 빈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따라서 이 33.9%는 낮아 보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도 집에 대한 주거에 대한 방향성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회 관계망에 있어서 만약에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라든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외로움의 증가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약 6.5%에 멈춰 있지만 앞으로 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니어들의 활동을 보면 지역사회 모임이 타 연령 대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또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웃을 만드는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게 시니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중심 외로움 해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변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시니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지방에서 점점 초고령 사회가 강화되는 그 변인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상당히 현재도 가장 많고 고령 인구 중에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구성 중에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큰 노인 시장을 봤을 때 지방 1인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명심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변화인데요. 부동산 일변도에서 점차 다른 자산의 변화,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택연금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러한 신탁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각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목할 부분은 그 공적연금 중에서 탄탄한 현금을 만들고 있는 약 45만 명, 이는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소비자군 발굴에 대한 활동도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앞으로 모든 키워드는 지역사회로 몰리게 되는데요. 시니어들의 활동 범위와 연관이 있고 정부의 정책,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과도 연관이 있고 지방 분권화라는 그 정책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다분히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2020 고령자 통계를 공부했는데요. 실제로 실버 산업 또는 시니어 라이프,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자신의 경험에서 전 세상을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은 4인 가구거든요. 그러면 전 세상의 전체가 4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조금씩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라이프라든지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2020 고령자 통계를 꼼꼼히 읽어보심으로써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산업을 이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